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내년 2월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관련한 아티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그렇게 재밌는 아티클은 아니고요.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드리는 아티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동계올림픽하고 하계올림픽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동계올림픽이 올해 7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올림픽 이후 한 반년 지나지 않아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티클은 3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고요. 이 기사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 이코노미스트 하면 좀 현학적인 문장을 쓰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아티클 제목만 보더라도 윈터 오브 디스컨텐트인데 찾아보니 이 제목도 셰익스피어 리처드 3세에 나온 Now is the winter of discontent라는 문장을 따다가 쓴 좀 현학적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처음 시작은 지난 2015년에 2022년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을 선택하는 시점부터 중국의 인권 문제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걸 승인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그런 비판의 반박 논리로는 당시 동계올림픽 투표의 마지막 결선 투표에 올라간 게 중국하고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도 인권 문제 만만치 않은 곳이어서 선택지가 없었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불과 2년 후에 중국이 이 신장에서 위구르인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에 미국에서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일어난 일들은 학살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서구민 유럽 국가까지 중국의 인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재를 동참했는데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동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파워게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강자인 미국과 거기에 대항하는 중국의 파워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유럽과 중국의 파워게임 또 넓게는 미국과 유럽의 서구 문화와 이에 대항하는 중국의 파워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파워게임이라고 보기에는 최근에 홍콩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신장 위구르에서 위구르인들을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동에 참여시키고 했던 일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티베트인들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생각해보면 실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보이콧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는 나라는 아직 없고요. 물론 기업 스폰서도 아직은 그대로 스폰서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콧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인 밋 롬니는 선수들과 가족만 올림픽 보내고 나머지는 가지 말자 이런 식의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밋 롬니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타주의 상원의원이고요. 2012년에 오바마 재선 시점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번 탄핵됐죠. 그때 2번 다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지난 2002년 미국 유타 살트레이크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밋 롬니가 뉴욕타임스에 지난 3월 15일에 기고문을 올렸는데 기고문의 내용은 동계올림픽을 올바르게 보이콧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밋 롬니는 선수단을 파견 안 하는 방법으로의 보이콧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002년에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보니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인권 문제로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보이콧하는 건 선수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고 그거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 자체는 어떤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미국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시상대에 올라서 중국 영토 내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선수 불참하는 방식의 보이콧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지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이 불참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야 그렇게 불참했더니 러시아 애들이 금메달 더 많이 땄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롬니 의원이 제안하는 보이콧 방법은 경제적인 효과를 못 누리게 하고 외교적으로 얻는 거 없도록 하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과 못 누리게 하려면 선수하고 선수단의 가족들만 가지 말자. 호텔이나 여러 가지 뭐 식비나 티켓이나 이런 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외교사절 보내지 말고 오히려 올림픽 기간 중에 중국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행사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BC 방송이 아마 방송 주관사인 것 같은데 게임 경기는 중계하되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개회식이나 폐회식은 보여주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중국의 횡포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자.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코노미스트로 돌아오면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은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시작은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년에 스폰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는 이미 중국에서 위구르인들 억압이 시작된 때인데 그때 계약을 했다는 거에서 약간 찍힌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난 1월에 에어비앤비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에게 스폰서 계약 취소해라 뭐 이런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이러한 공개 서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은 아직 안 했지만 지난 1월에 냈던 성명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중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업체 중에 뭐 소수민족들을 차별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은 자기네들 협력업체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업체들에도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답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IOC하고도 이런 인권단체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IOC의 입장은 이러한 보이콧이 선수만 피해보고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보이콧이 있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달에 IOC 위원장인 토마스 바흐가 IOC는 사실 그런 권한도 없고 힘도 없어. 우리가 무슨 슈퍼 월드 가버먼트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변명이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8년 12월에 화웨이 회장의 딸인 맹 완조우가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고요.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캐나다인 2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고 현재까지 2년 넘게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 하면 동계올림픽의 어떤 가장 파워 있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친했던 중국과 호주의 관계도 상당히 나빠졌죠. 중국과 호주 사이의 어떤 무역 갈등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슈들이 물밀듯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EU가 올해 초에 중국 신장 위구르인들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했는데 바로 중국에서는 EU의 주요 인물들의 입국 금지라든지 맞받아치기 제재를 가해서 중국과 EU와의 관계도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결론은 마지막 문장에 있는데요.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점점 힘을 얻어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중국 너네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너네 행동이 문제야. 다 너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들 텐데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의 인권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도 있고요.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한국, 중국, 북한, 일본 거기에 미국까지 그 사이에서 어떤 적절한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도 여러 중국과 여러 나라들의 갈등 관계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생각할 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자 공유를 했고요. 재미없는 동영상이 되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 있다면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은 좀 더 재밌는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